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임신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7년 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를 선물 받았는데 기쁨은 있지만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후 임신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 중 시동생이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속 시끄러운 시댁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미대를 꿈꾸며 매일같이 부모님께 입시 미술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들도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입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술학원비가 엄마와 아빠에게는 정말 큰 돈인 것을 알았기에 무조건 열심히 다녀서 서울에 있는 홍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미술학원에 대한 태도가 게으르게 보인다면 즉시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대로 제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시며 한번 투자하는 데에도 제대로 해주자는 마음가짐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미술학원 다니는 것을 그만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미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만큼 예술인이 어려운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난 앞으로 미술을 취미 정도로만 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홍대로 가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낯설어서요. 하지만 저는 홍대로 꼭 가겠고 미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 돈을 번다거나 사는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붙들고 팬 사람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은 너를 위한 거니까 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장 미술을 그만두고 대학에 가는 생각도 하지 말고 공무원이 될 준비를 해야 해. 대학에 가는 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야.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었어. 취업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해도 일평생 보장이 되지 않으니 한 번 취업하면 평생 일을 해야 하고 퇴직 후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현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직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는 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제게 공무원이 되라는 이야기를 해오셨죠. 넌 내가 미술을 때려치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니? 진짜로 아버지한테 제대로 혼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해. 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도 않고 이렇게 빨아대다니. 아버지는 취미로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미소라도 보내달라고도 안 하는데 무슨 문제인 거죠? 네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했더라. 너, 학교가 끝난 후에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맨날 미술실에 가서 그림만 그린다고 하더니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라. 평생 아버지의 소망만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소망을 무시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너 지금 머리가 굵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안 무서워. 이게 뭐냐? 아버지, 전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은 절대 싫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왜 제 인생을 아버지 맘대로 살아야 하나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공무원으로 만들려는 아버지와 제가 원수처럼 싸우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저는 입시학원에 도움 없이 혼자 미술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홍익대에 합격했다고 해요. 도움 없이 오로지 제 노력으로 합격했으니 대학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입시 후에 한 번도 다니지 않고 홍익대에 합격한 것은 기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부디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허락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합격했으니 더더욱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건 아니잖아요. 미술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자기 맘대로 실기 시험까지 봤다니 넌 정말 어떻게 나아갈 계획이냐? 벌써부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삐딱하게 살고 싶은 건가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른 집에서 홍대나 미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나 전화를 돌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데 제가 바쁘단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리고 왜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제가 하기 싫다는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오히려 제가 아버지께 부탁할 만한 사람인데 제발 아버지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간 제가 합격한 홍대미대라도 계속해서 하기 쉽지만 결국 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인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힘들게 합격한 홍대미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내게 아버지는 매일같이 제 방을 찾아왔다.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다. 꼴값 그만 떨고 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질 거고 합격하면 아버지 말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공부 시작하란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 결국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애 대학에도 못 가게 할 거면 이나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이러다 애를 잡겠어요. 내가 애를 때리거나 강제로 책상 앞에 앉힐 거면 좋게 말로만 해주세요. 저는 현재 쓰고 있는데 내가 이 애를 향해 무언가를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한 여러분이 항상 이 애를 옹호하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말로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남들과는 다르게 나의 삶이 초반에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지만 그 바람 때문에 미대를 포기하고야 말았어요. 머릿속은 죽음이라는 두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손에 휩쓸려 살기보다는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안자리에 갇혀서 일일이 물애를 쏟아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비싼 돈을 들여 먹이고서도 생각했습니다. 비어나도 소용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저러고 있느냐 말이야.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저는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저건 제대로 된 인간 노릇을 하고 살기 어려운 것이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하차는 지금의 상황에서 포기해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왜 젊은 사람에게 거칠게 굴러요? 세상에 자식을 둔 부모라는 것은 없다는데 당신은 그 예외일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든 자식을 이기고 자식을 밟으려는 듯한 남편이지만 이 정도는 지나치다. 아버지에게서 매일같이 욕을 듣고도 모든 열의를 상실한 제가 방 안에서만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가 2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그동안 집구석에 들어박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내 친구들 보러 안 쪽팔리려면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지 않겠어? 너 이 상태로 쪽팔려서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할 거야.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를 처음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한 말은 바로 친구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 테니까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절대로 공부를 못하겠어요. 말을 못해서 하기 싫지만 죽어도 하기 싫은 공무원 시험을 내가 먼저 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그 부탁은 들어주어야 해. 어차피 너의 부탁대로 서울까지 보내주는 거니까 꼭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해. 알겠니?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 공부가 않을 것 같았던 나는 서울까지 올라가 굳이 학원을 다니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빌라에서 같은 학원을 다니는 남편을 만나 저희는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요즘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같은 이유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이런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 부끄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영화 배우가 되면 때려 죽이겠다고 하셔서 그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도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홍대미대까지 합격했다가 아버지가 그림 모르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하셔서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걱정 때문에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 다 아버지의 고집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더욱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한 번의 시험을 합격해보자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남편과 함께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 첫 도전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직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남편과 함께 살고 싶었기도 했기에 서울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움 없이 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결혼을 계획할 때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아껴 모으기로 한 오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나랑 결혼하는 거 맞지? 라고 물었을 때 당연하지. 그래도 나 지금 너랑 같이 동거할 집도 알아보고 있고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아껴서 돈을 모아보자 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한 뒤 우리는 정식적으로 연인이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시작하자마자 동거도 시작했고 결혼을 위해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냐.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녀도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고 멋있는 경찰 남편도 있네요. 이게 다 아버지 덕분이 아니냐. 아버지 덕분이 아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아버지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된 거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홍대미대에 합격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고 더 잘 먹고 살았을 겁니다. 살았을 것이다. 너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서울로 안 보내줬다면 내가 최서방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다 내 덕분인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제가 경찰이 되고 경찰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은 모두 본인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잘나서 제가 잘됐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나는 결혼 후 웬만해서는 친정 아버지를 만나 뵙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안 보고 살면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는데 그 새로운 가족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들은 결코 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의 가정에서 새 아기가 태어난다면 경찰 일은 교대 근무하며 위험 부담이 크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에요. 어머니, 여성 경찰 선배들은 일하는 동안 임신도 잘하고 출산 후에도 원상복구하며 잘 지내시는 것을 본다면 여성 경찰들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선뜻 일을 맡기리라는 것이 좋겠어요.
힘든 일을 하면 어떻게 힘든 상황을 마주하겠다는 거죠. 적어도 당신처럼 엄마가 될 새아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야 해요. 내가 잘못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일을 그만두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거예요. 사실 우리 둘은 맞벌이를 생각하고 결혼한 거라 당장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3년 동안 키우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경찰이 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 후 여유 자금을 모으면서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엄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3년 후에 아이를 갖는 걸로 하자. 엄마가 자꾸 남편에게 임신 문제로 재촉하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든 잘 설득해 볼게. 어머님께서 결혼 전에는 아이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결혼한 후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시네. 어머님이 손남욕을 하시려던 적이 있었던 거겠죠? 우리 엄마가 나와 현준이가 조금 늦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 친구들이 다 손자, 손녀가 있는데 우리 엄마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남욕을 하는 거겠지요. 엄마가 나와 현준이를 낳기 전까지 할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게 된 바로는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을 낳기 전까지는 한 아들을 두 번째로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여자가 할머니에게 시집살이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변화가 있었는데 남편은 이것이 시어머니가 손자에 더 집착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신랑아,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전에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니? 나는 단지 내가 경찰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직 그 일을 계속할 생각은 없어. 내가 경찰이 되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 하지만 결혼한 후에 바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어차피 그만두든 말든.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만두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이요, 끝까지 공무원이 된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 어떻게든 표현하네요. 그렇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해가 언제 되면 언제든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너희 둘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2년이나 투자했다면 아이를 금방 가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우리 둘 다 시험 준비하는 동안 돈을 모으느라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신혼 3년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므로 3년 동안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신혼을 즐기기로 한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옥죄려 했어요.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시며 시선을 갑자기 저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하셨습니다.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결혼한 몸이 됐으면 아들을 낳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지. 왜 너는 애도 안 가지고 놀 생각만 하고 있니? 남편이 그러자고 해도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지. 왜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냔 말이야. 어머님 오빠가 말한 대로 우리 3년만 쉬면서 돈 모으고 아이 낳을 생각이에요. 절대로 아예 안 나올 건 아니고요. 무조건 날 생각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가 안 나도록 생겼어.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은 나이를 먹다 보니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데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 왜 너희 생각만 하는 거야? 새아이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면 내가 쫓겨낼 거란 말이야. 그런 심수 있어 보이는 말에 겁을 먹었지만 남편이 자기가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었어. 그러나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나였어. 너는 나에게 제대로 된 며느리로 대접받길 원한다면? 임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자꾸 모르는 척하면서 시간을 때우려는 생각 말란 말이에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서부터 우리 둘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희 둘 다 나한테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나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우리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인정받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나한테 완벽하게 며느리로서 인정 못 받는 것도 명심해야 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며느리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못 해준다는 시모를 보면서 내가 저 시모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시모의 말대로 순순히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아이를 가져보자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님을 이길 자신이 없어. 우리 그냥 신혼 3년을 즐기는 건 포기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는 걸로 해보자. 어머님이 나를 볼 때마다 저렇게 화내시고 흥분하시는데 내가 3년을 어떻게 버텨내겠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으신 분인 줄 몰랐어. 그 전까지는 지나가는 말로 손주를 갖고 싶다고만 해서 그냥 남들이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할머니한테 당한 게 많으셨나 봐. 그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며느리로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려야겠어요. 결혼 2년 차를 맞이하면서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돌입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할 만큼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피임을 해서 임신이 안 됐다고 하지만 현재는 임신하려고 하는데도 안 생기는 건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면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설마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있겠어? 원래 임신을 하려고 할수록 더 어렵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는 걸로 해보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나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임신하려고 마음먹은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냔 말이야. 내 친구들은 피임을 중단하면 거의 바로 임신하는데 나만 지금 1년째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쉬는 날이면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1년 이상 임신을 준비해왔지만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것을 보니 남편이나 제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병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이 아닌 제가 난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임이라는 소식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너무 우려하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요즘에는 난임센터에서 많은 부부들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난임이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보이자 남편은 괜찮다며 위로해 주었지만 남편은 둘째치고 시모가 이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될까 두려워해서 그 생각이 계속 드네요. 두려웠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혼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손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말에 정말 어머님한테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엄마께는 굳이 저를 난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자. 그리고 선생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시험관으로 임신 성공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어머님이 아시게 되면 어떡해요? 어머님께서 맏며느리로서 손자를 얻지 못한다고 하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를 이혼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함께 꽃길만 걷도록 하죠. 다물면 끝나는 일인데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뭐에 대해 그리고 엄마가 이혼을 시키겠다고 그러니 내가 순순히 당신과 이혼하겠다는 것 같아.
당신이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시모가 너무 무섭긴 했지만 남편이 말한 대로 시모에게 저도 난임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모에게도 촉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난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모가 남편과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아? 임신하겠다고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까요? 너희들은 설마 또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긴 한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안 생기네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력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노력하고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건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니? 저희 둘 다 건강하니까 경찰 생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손주를 안겨드릴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건강이랑 이 건강은 다르지. 내 생각에는 너희들 언제 한번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너희 둘 다 쉬는 날이 언제야?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던 시몬이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과 제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제가 제안했더니 쉬는 날 예정 없이 우리 집으로 방문해 오셨습니다. 나는 큰 병원에 너희 이름으로 예약을 해뒀으니 나랑 같이 가서 검사 좀 해보자고 해서 세아가 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태연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자고 말했어. 언제까지 손가락 꼬집고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 기다릴 거야, 엄마. 우리 둘 다 문제 없다고 말했잖아.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너무 유난스러운 일은 아니야?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가 더 안 생길 것 같아 내가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1년째 임신이 안 되고 있어. 손 놓고 있는 너희들이 미련한 거야? 당장 옷을 갈아입고 너희 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해. 나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날 시모가 강제로 남편과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 했을 때 남편과 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했어. 나는 난임으로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몬에게 얘기했을 때 시몬은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임신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거짓말까지 했다고까지 말이야. 너는 왜 그러냐고. 해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니까 벌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애를 낳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 다른 일은 몰라도 애 목까지 속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둘째 며느리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맏며느리가 왜 그렇게 나를 속숫같이 속일 수 있느냐, 엄마.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이나 막잔할까봐 걱정돼서 말하지 말자고 했다고. 아니면 사람이 임신 못하는 몸일 수도 있지. 왜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해? 이나가 내 아들 낳아주려고 나한테 시집 온 건 줄 알아? 시집 왔으면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지. 여자는 애를 낳으려고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안 그랬으면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해서 너희 형제를 낳았겠냐. 너는 엄마가 고생한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며느리도 고생해야 된다 이거야.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며 엄마, 그리고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애 없이도 2명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저를 못난이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말하지 마세요. 저의 무산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손도 안 댔을 뿐인데 2달 동안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많이 괴로워했는데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만 없었다면 저와 제 남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을 겁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금 저희 둘 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어머니가 행동한다면 저는 어머니를 더는 못 보고 살 것 같아요. 그런 걸 아실 거라 생각해요.
나는 내 엄마를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 너는 내 배를 타고 태어난 나의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내 엄마를 안 보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는 엄마 품 안에서 아들인 것 같아. 난 이미 결혼했고 엄마로부터 독립하여 한 집안의 남자로 살았어.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제 아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하는 엄마와의 연락을 끊기로 했어. 내 행복을 위해 살 거야. 남편은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지만 시모는 그럴 수 있겠느냐고 놀렸지만 그 이후 남편은 시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막상 시모와 연락을 끊고 사니 난임도 저절로 치료가 될 것 같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1년 만에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것 같구나. 아이고, 그러면 안 됐는데 우리 큰 아들을 평생 못 낳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걱정이 돼서 그랬었어요.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어머님도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와 정말 새아기 이해해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할 말씀이고 고맙다고요. 나중에 찍어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너희들이겠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제 그만 화 해소하고 내 사과 받아주실 거면 나한테 수모가 담담히 사과하러 온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알고 보니 시댁아들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래요. 시댁이 우리에게 사과를 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서는 손자를 얻지 못했지만 둘째 아들을 통해 손자를 얻게 되니 그걸로 우리에 대한 화가 풀린 듯 했나 봐요.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동서 뱃속의 아기의 성별이 남자라고 해서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 지금 정말 속이 뒤집혀요. 필요 없다고 해도 벌써 아기용품을 사주셔서요. 돈이 얼마나 들던 상관없으니까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을 한다고 하시네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정말로 많이 하지 않았고 시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손자를 많이 기다리셨는데 동서에게 고맙다고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아, 형수님,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엄마, 그래도 한동안 형수님에게는 집착 않겠어요. 첫째로, 동서에게 아들을 임신해 주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아들의 아내인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는 너무 다르다는 것이 실망스럽게 느껴졌다.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복잡해진 것이었다. 엄마는 오늘도 현준이네 집에 가서 청소를 완전히 해주고 돌아왔다고 해 뿐만 아니라 재수씨 발이 부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해주고 조리까지 해줬다고 해. 하지만 어머님께서 동서의 발까지 씻겨주셨다고 하신다. 어머님이 성격상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손주를 어지간히도 보고 싶어 하시는 모양이다. 우리 할머니는 나도 임신했을 때 엄마의 발도 씻어주신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 근데 나는 현준이가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귀엽고 하고 싶은 마음이야. 무슨 소리야? 서방님 아이가 선물해준다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두 사람 다 아이가 있으면 지울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남편이 갑자기 시동생의 결혼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더 잘해주는 시모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동생의 결혼식 당일까지도 이 결혼이 너무 찝찝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동생의 결혼식 후에 대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며 남편이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지금 할 일이 없으시다면? 밖에 나가서 그 과일이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먹고 싶어요.
서방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일부러 나를 장난치는 건가요? 어머님은 제 밥을 준비하고 있으시고 옆에 계신 형님이 가만히 계신데 형님께서도 뭔가 일거리를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서의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건진 몰라도 아들을 당당히 임신하고 시댁으로 입성한 동서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재수 씨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는데 실은 재수 씨 자신이 많이 잘못된 건데요. 현재 엄마를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마 아주버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임신하면 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 그런 거였다고요. 제가 만약 아주버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분께 미안하다고 말해야죠. 지금 사과할 대상은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형님,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세요. 동서는 말로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뿐, 그 이후에도 행동으로는 오히려 시모가 더 미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며느리를 얻어놓고도 손주를 안아보지 못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어머님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결혼 전에는 심지어 아주버님이랑 연락을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많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기에 흰머리까지 잘하셨다니 집안에는 여자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동서가 시모에게 저를 이간질한다고 고백했을 때에도 영역대로 시몬이 더 나를 싫어하게 됐다. 동서는 내가 죄인인 줄로 생각하며 참아내며 난임센터를 열심히 다니던 중에 동서는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금이 배웅하는 것처럼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갔다. 제가 첫째라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엄마는 평생 한 방울의 물도 묻히지 않으시고 귀하게 살아계신 분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실은 그래서 나도 육모손으로 컸었어. 그런데 어머님은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내 산후조리에는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곳으로 왔어. 자신의 친정엄마는 평생을 귀하게 살아 애를 키워본 적이 없다며 시모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당당히 시댁으로 들어와 눌어붙은 동서를 보며 동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미움도 덜 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사가 저에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아이를 출산했으니 축하도 할 겸 아이도 보러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동사가 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임신하는 동안 입었던 제 팬티 좀 드릴까요? 형님이 원하신다면 임신 전부터 임신 중에 입었던 팬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일부러 형님께 드리려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내게 있는 팬티를 왜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 어렵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팬티를 얻어 입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아들을 임신하여 낳은 제가 형님도 아들을 낳으려면 그렇게 많이 고생해야 하는데요. 제 팬티를 형님이 입으면 아들 기운이 형님에게 옮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호의니까 받아주실 거죠? 자신이 입었던 팬티를 주겠다는 동서의 말에 말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다양하다 싶었고 동서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하나 싶은 생각에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통서, 왜 그러세요? 내가 동생한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거기에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모욕한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요? 어머님이 동생 좀 풀어주라고 나에게 훈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형님, 왜 화를 내시는 건가요? 제가 형님 생각해서 한 말인데요. 혹시 제가 동생보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져 계시는 건 아니겠죠?
동생이 나보다 더 잘한다면 그만큼 잘난 것이고, 내가 동생보다 못한 점은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면 동생보다 더 우등하지 않나요? 아들을 낳는 게 어떤 중요한 일인지요? 형님은 제게 비해 한참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집안도 제가 더 가난하시고, 외모도 낮고 나이도 어린데 아들도 더 빨리 나왔죠. 또한 제가 형님보다 훨씬 잘 나아 보입니다. 형님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저와 혜자가 싸우기 시작하자 남편과 동생은 혜자에게 그만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시모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들도 혜자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 혜자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제게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결혼 전에 몸을 어디에서 어떻게 굴리고 왔길래 임신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얼마나 문란하게 사셨길래요? 임신이 안 되는 건가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고 모면하면 안 돼. 지은 죄는 동서가 아니라 동서가 낳은 자식들이 벌 받게 된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생각해서라도 말 조심해야죠. 제가 뭐 못한 말 한 건가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문란하게 살았던 애들이 결혼 후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한다고 해요. 몸을 막 굴려먹은 만큼 임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형님도 그런 경우 아닌가요? 형님 경찰이 되기 전에 직업이 없었다면 그 시간 동안 뭐 하고 지냈어요? 동서의 말에 남편과 식구들은 모두요. 경악했지만 시모는 동서의 말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경찰이 되기 전에 뭐 하고 지냈는지 나도 좀 물어보자. 너 우리 태연이 만나기 전에 남자 몇 명을 만났어? 아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너 태연이 만나기 전까지 몇 명의 남자들과 장거리 관계를 맺었느냐? 어머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은 지금 동서가 하는 말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들리셔서 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내 말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니? 너 말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몇 명의 남자와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도대체 몸을 얼마나 세워서 시집에 갔길래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 시모까지 그 여자를 문란하게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배님으로 삼고 있는 한 학년 위인 김은성 씨를 아시나요? 그분은 제 군대 동기인 재수 씨를 아주 잘 아시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초중고 모두 같은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군요. 설마 모르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은성 씨의 오빠가 아주 친한 공동군대 동기인데 그것이 제게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성 씨의 부모님과 재수 씨의 부모님께서도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은성 씨가 재수 씨의 과거 이야기를 다 나눠주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알고 있는 재수 씨의 과거를 모두 폭로해 줄까요? 재수 씨가 괜찮다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요. 군대 동기들은 동서 씨의 과거를 다 까발리겠다고 했을 때 남편의 말에 폭주하듯 떠들고 있던 동서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동서 씨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시몬 씨는 그런 동서 씨의 모습을 보고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흘리는 거니? 너 설마 우리가 모르는 나쁜 과거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니? 이어서 시몬 씨는 어머님은 지금 아주버님의 말을 고지곳대로 다 믿으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지금 제가 형님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일부러 거짓말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주버님이야말로 지금 저를 모함하시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대로 하시려고요. 내가 아무리 모른다 해도 아들님은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뭘 말하란 거예요? 제가 어머님께 해드릴 제 과거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댁 식구들한테 단체로 협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요.
시모가 동서에게 과거를 물으면서 시작하자 동서는 화를 내며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낳은 아들은 시댁에 두고 친정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서 여기 더 이상 못 겠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다시는 여기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서가 짐을 싸들고 나간 후 시모가 남편에게 동서에 숨겨진 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남편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은 시동생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사건이 발생했고 시동생이 우리 집으로 와서 동서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2번의 상간녀 소송을 당했고 이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형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안 해준 거지? 이미 그 이유로 인해 결혼을 결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동생은 결혼 전에 이미 상대방이 2번의 상간녀 소송을 당하고 있었으며 아이를 낳기 전에도 이미 출산 경험이 있던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게 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결혼한 적은 있었지만 이혼했다.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첫째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버리고 처녀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서방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1달도 안 됐는데 정말 동서랑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저 더러운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과거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 여자랑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저 그 여자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서는 무엇이에요? 그 여자는 죽어도 제가 그녀와 이혼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엄마는 애는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여자와 이혼할 것이며 엄마의 도움을 받아 혼자 자식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시모의 도움으로 자식을 혼자 키우기로 결심하고 동서와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후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동서의 친정이 잘 사는 집안이 아니라 빚만 쌓여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동서 집은 잘 사는 집도 아니라고 하며 동서의 엄마가 돈을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빚이 쌓인다고 합니다. 때때로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다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말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동서 허언증까지 있었던 거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더 큰 소리를 낸 거지. 순진한 내 동생이랑 엄마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고. 나는 비록 현준이가 이혼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기적으로 들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나저나 서방님 친자 검사 확인한 건 어떻게 됐어? 이번에 동서가 낳은 아기는 서방님 아들이 맞대. 그리고 시동생은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동서가 낳은 아들과 친자 검사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시동생의 아들은 시동생의 친구들이 확실했어요. 이혼 후 시동생은 본가로 돌아왔고 시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시모는 그 일로 인해 날 조언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모는 자신이 많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한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고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는 이제 아들 없어도 좋아. 손녀든 손자든 다 좋으니까. 몸만 건강하면 돼. 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 중요한 게 그건 아니란 걸 알았더라고요. 내 가족이 건강하고 큰 사고나 사건 없이 살 수 있으면 충분했어요. 없는 게 최고다. 시모 입에서 평생 나올 것 같지 않던 말이 나오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겪어봐야 깨닫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시모가 시동생의 이혼으로 많은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육아휴직을 취한 다음 다시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능한 오래도록 함께 맞벌이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계획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